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우주항공수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발달사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이 우주항공수송의 초기에는요, 우선 열기구와 글라이더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열기구와 글라이더를 발명해서 비행을 하는 것이 시작이고요. 이제 20세기 초부터는 라이트 형제가 가솔린 기관에 장착하여서 동력 비행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데 성공하게 돼요. 자, 다음 제트 여객기를 보겠습니다. 제트 엔진으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트 여객기의 이야기거든요. 제트 여객기,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졌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20세기 초에요. 동력 비행기가 발명되는 게. 자, 그러면 우리 기원전 5000년 경우에 5000년경이 그 육상수송의 시작이었는데 이 우주항공수송은 벌써 두 번째 게 20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이 항공 또는 우주로 나아간 게 얼마 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어쨌든 그리고 초음속 비행기가 개발되면서 소리보다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인간은 더 나아가서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국제우주정거장 등의 개발로 활동의 영역을 우주까지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 우주항공수송은 우주수송과 항공수송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항공수송은 여기 제가 표시한 데까지 요만큼이 다 항공수송이고요. 우주수송은 스푸트니크 인공위성부터 국제우주정거장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19세기에 우리 글라이더 또는 열기구가 발달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20세기거든요. 20세기에 동력 비행기, 제트 여객기,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그리고 아폴로 11호 달 착륙선, 국제 우주정거장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봐야 할 것은 인간이 활동 영역을 이제는 우주까지 넓혀가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 비행기를 조금 자세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비행기. 자, 일단은 일단 대기권을 기준으로 해서 대기권의 안에는 항공, 대기권의 밖은 우주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권 밖의 예로는요, 이제 우주에서의 그러니까 우주에서의 수송수단은 로켓이나 인공위성, 우주정거장, 우주왕복선 등이 있고요. 대기권 안에, 즉, 항공수송수단에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드론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 원리, 비행기에 뜨는 원리와 그리고 네 가지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자, 비행기는요, 총 네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나가려는 추진력, 막으려는 저항력, 그리고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이 일단은 우리 해상 수송 수단 할 때 똑같았어요. 하지만 부력 대신에 이번에는 양력이 나오게 됩니다. 양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가, 왜 비행기가 위로 뜨려고 하는가,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사실 돋보기거든요?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눈에 돋보기로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지? 이게 대고 그리는 게 있거든요? 여기. 이거 중에. 이렇게 막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걸로 만들었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자, 우리가 요 날개를 조금 확대해서 볼 거예요. 날개의 옆면을 보면요, 약간 유선형이죠. 자, 유선형인데 이걸 좀 보자는 거죠. 이 날개가 유선형으로 생겼으면요, 날개 위를 지나는 공기의 속도와 아래를 지나는 공기의 속도와 압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위를 지나는 공기의 속도는 아래를 지나는 공기의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자, 공기의 속도가 빠르면 압력은 낮죠. 밑에 볼까요? 그 반대겠죠? 공기의 속도가 느리니까 압력은 높은 겁니다. 자, 우리가 기체는요, 즉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용을 합니다.
즉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려주는 힘이 바로 양력이 되겠고요. 이 때문에 비행기가 하늘로 뜨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런 원리 때문에 비행기는 양력의 원리로 뜹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추진력, 양력, 저항력, 중력 중에서 어느 한 가지의 힘이라도 강해지거나 약해짐에 따라 그게 달라진다면 비행기의 고도 그리고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앞으로 비행기에 탈 때 보통 저는 창가 쪽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탈 때마다 창가 쪽에 앉게 되는 것 같은데 창가 쪽에 앉으면 비행기의 날개가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아, 비행기가 저렇게 조금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저 위에는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서 압력이 낮고 밑에는 공기가 느리게 지나가니까 압력이 높구나. 근데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용한다 그랬으니까 밑에서 위로 띄워주는 힘인 양력이라는 것이 작용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로켓 우주 수송 수단에 대해서 보자면요. 로켓, 장비를 우주에 실어 나르는 수송 장치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인공위성, 지구 위에서 일정한 궤도를 돌며 방송, 통신, 지구 및 우주 관측 등의 용도로 만들어진 위성을 우리가 인공위성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우주 공간에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을 우리는 우주정거장이라고 하고요. 우주와 지구를 왕복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우주선을 우리는 왕복 우주선, 즉 우주 왕복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행기는요, 항공수송의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양력을 발생시키는 고정된 날개와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제트기관을 이용해서 비행하게 돼요. 헬리콥터는 프로펠러에서 양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펠러에서 이게 헬리콥터는 양력이 발생된다는 거고요. 드론은 아직은 사람이 타지 않는 무선 전파로 조종하는 비행체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요.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미래의 수송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효율을 극대화한 첨단 수송 수단들이 점차 우리 생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하여 원격으로 조정되거나 이것을 보통 우리 드론이라고 하죠. 또는 스스로 제어가 가능한 장치, 에너지 공급 방식의 변환으로 환경오염이 없는 장치, 이동 속도를 높여 음속으로 움직이는 장치들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태양광 비행기는요,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서 반영구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말하거든요. 또한, 초음속차 하이퍼루프는 자기 부상 열차처럼 공중에 뜬 상태로 진공 튜브 속을 달려서 시속 1000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미래예요. 지금 있다는 건 아니고. 무선 충전 전기버스는 차량 주행 시 도로 바닥으로부터 무선을 에너지로 충전해서 에너지 공급 시간을 단축해 준다고 하는데, 자,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우리 기차할 때 선로에서 전기가 왔다는 거. 그거 있었어요. 바로 고속열차거든요. KTX 생각하시면 됐는데 여기 넘어가 보면은 고속열차, 즉 전동차는 선로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모터로 움직이는 전동차였어요. 근데 이제는 버스까지 적용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단점은 있었죠. 만약에 이 땅에서 에너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깔아줘야 한다는 단점은 있어요. 자, 다음 극초음속 비행기. 마하 10으로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기로 서울에서 하와이까지 비행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자, 우주 엘리베이터, 지구에서 우주 정거장까지 승강기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우주 왕복선에 비해 높은 에너지의 효율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카.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하여 자율주행이나 무인주차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자동차가 이 스마트카가 되겠어요. 자, 우리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환경 오염은 시키지 않는데 새로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정책이 바로 이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이번에 수송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안전사항은 이렇게 말로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전사항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